안녕하세요. 토오팁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오팁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편을 해드려야죠. 지난번에는 공동주택을 했으니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파트 지리3 분양자의 권리 의무를 할 차례예요. 여기 있는 거 보면 지리 세 번째 거 볼게요. 신축 분양한 집합건물 에서 관리인의 선임이나 규약을 제정을 위한 관리단 집회 최초 소집은 분양자만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죠. 이거는 분양자가 할 수 있어요. 결론은 일단은 설명을 좀 답변을 좀 찬찬히 볼 필요가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즉 소유자들이 관계가 성립이 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관리단 집회죠. 관리단 집회. 그게 얘예요. 색깔이 너무 그죠? 당연히 설립한 단체가 관리단 집회다. 여기 집합건물법 또는 관리규약에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 건물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기서 바로 직접 선거처럼 바로 다 투표를 해요.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 적어도 구분 소유자가 10명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 한두 명, 뭐 5, 6명은 이제 약속 정하고 모여서 의결을 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데 10명이 넘어갈 때 10명부터는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럴 때는 대표자 하나를 선임을 합니다. 그걸 관리인이라고 하고 이거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자예요. 대표자. 이 법적 의무이며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이 됩니다. 그러나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더라도 실질적인 집합건물의 관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 규약이 설정돼야 되죠. 그리고 관리인 선임도 되는 그런 구체적인 설립 절차가 필요한데 신축할 때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분양되는 건물의 경우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즉 관리단 집회가 생길 때까지 관리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분양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는 있어요. 이거는 의무지 이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에요. 분양자의 권리 의무는 첫 번째,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죠. 다른 색깔로 해야 돼. 다른 색깔로. 요거. 관리단의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 여기서 말하는 선관주의라는 게 뭐냐면 선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적어도 자기의 영리를 취하지 않고 그 공공의 업무를 위해서 본인이 적어도 주의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 의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의무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고 합니다. 얘를 부담하며 분양자는 표준계약을 참고하여, 표준계약은 지자체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해서 공정증서로서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일단은 만들어서 분양계획을 체결하기 전에 수분양자라는 얘기는 또 모르는 단어죠. 이거는 피분양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수가 받을 수니까 부동산을 분양받는 사람이죠. 그 분양자들한테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얇을 거예요. 이 예정된 매수인이 한 반 정도 이상 이정 등기를 끝냈어요. 그러면 분양자는 그분들한테, 구분 소유자들한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것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바빠. 아니, 안 해도 돼. 지금 일단 이대로 가. 라고 하면, 그래도 기간이 기다렸다가 3개월까지도 안 된다. 3개월 가까이 되면 3개월 이내로 구분 소유자가 규약 설정하거나 관리인 선임해야 된다. 이럴 때는 그냥 이 사람들이 지체 없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노란색.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했어요. 이는 분양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므로 분양자 외에도 해당 신축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라면 누구나 만약에 내가 하겠다. 먼저 그러니까 스타트를 끊겠다 하면은 그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할 때 그 소유자, 피분양자, 즉 구분 소유자들의 5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번에는 관리단과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고유번호증은 부가세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부가세하고 상관이 있죠. 고유번호증 거의 면세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유하고 사업자 등록증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영리를 추구하는 무엇인가 한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으셔야 돼요. 일단 계속합니다. 질의 네 번째. 관리단을 구성하였으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 될까요? 대부분 집합 건물은 주차장도 있고 상가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아파트도 그 관리회 수익이 들어오는데 집합 건물은 당연히 더 잘 들어오겠죠. 그죠? 사업자 등록증 내셔야 됩니다. 결론은 다 내야 돼요. 고유번호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거지 실제 법인은 아니에요. 법인 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법인 인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번호, 이거는 고유번호나 사업자 등록증은 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습니다. 다 받아요. 그리고 그 명의를 사업자 명의 통장에 개설을 하려면 만약에 그 고유번호증이면 통 대표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어떠한 집합 단체로 개설을 하려면 고유번호나 사업자 등록증으로 개설을 해야죠. 이거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는 거예요. 고유번호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집합 건물이 소재한 지역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또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고유번호증 받을 때 우리 사업자도 같이 할 거다. 그리고 같이 신청하세요. 그냥. 그러면 이거를 발급 승인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을 바로 동시에 할 수 있게끔 그 세무서 직원하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걸 얘기 안 하면 처음 단계대로 고유번호증을 나온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해지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증으로 단계별로 변경을 해야 돼요. 그게 좀 번거롭습니다. 근데 여직원하고 얘기를 잘 하셔야 되죠. 관리단이 별도의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 발급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관리단이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아파트도 있는데 여기라고 없겠어요? 사업자 등록까지 해두신 거죠. 좋습니다.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안 하면 이거 탈세예요. 사업자 등록도 집합 건물이 소재한 지역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집합 건물 관리단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 여기 말하는 그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은 뭐냐면 목적에 따라 결합된 집단인데 권리나 능력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실체는 있지만 법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이 없는 사람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대표적인 건 하계회, 뭐 동창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받으면 되고요. 집합건물 관리단이 소규모인 경우, 아까 그 몇 명 이상, 10명 이상이 되면 이제 관리인에 선출됐죠. 그러니까 그보다 좀 적은 경우, 여기서는 8명으로 됐는데 제가 봤을 때 9명까지는 구분 사유자로 구성된 관리는 그냥 직접 자기네들 9명 모여서 하시는 게 좋아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아요. 뭐 사단을 뭐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작으니까. 이런 작은 소규모인 경우는 별도로 관리단 명의로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등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죠? 할 수도 있다. 그냥 강제상은 아니다. 안 해도 뭐라고 하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질의 5번째. 관리단의 고유번호증과 사업자 등록 발급. 관리단이 고유번호증과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고유번호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약이 있어야 되죠. 정관이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이거는 정관이 이 말이에요. 즉 뭐예요? 이거는 다 규약입니다. 첫 번째 줄은 다 규약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대표적인 건 뭐예요? 회의록, 그죠? 임명장. 그거 다 가져가셔야 되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처음에는 신고확인증이겠죠. 근데 우리가 고유번호에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바꿀 거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과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고유번호증을 가져가야겠죠. 그죠? 그럴 때는 원본을 가져와야 돼. 폐업 신고하고 할 때는 원본이고, 이거는 기존에 했던 거를 그 사업자 등록 신청하려면 어쨌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신고 확인증 사본, 제가 봤을 때는 요거입니다. 요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해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은 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장소가 있는 거, 그 주 사무소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는 그 도면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금 출처 명세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해당이 없어. 근데 내용이 뭔지 봐요. 금지금 도매가 금은방이에요. 금은방. 금지금이 금은방이고, 뭐, 유흥장소, 액체연료, 뭐, 기체연료, 차량용 주유소, 이런 것들은 자금 출처 명세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리단의 고유번호증과 사업자 등록증 발급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질의 6번째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는 분은 카페에 가입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용량이 커서 압축 파일로 되어 올라와 있으니까 풀고 출력하시는데 한 장에 2개씩 하세요. 너무 양이 많아. 2개씩 해도 양이 너무 많다. 될 수 있으면 출력할 때 이면지 이파일 넣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를 더 배우고 갑시다.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많이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